낙랑군은 요동에 있었다. 제3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전쟁 기록으로 낙랑군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두 개의 다른 편에서 낙랑군이 요동에 있음을 조명한 바 있습니다. 본편에서는 전쟁 기록으로 낙랑군 치소인 평양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봉상왕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봉상왕 2년서기 293년 8월 모용회가 침략했다. 왕이 신성으로 가서 적을 피하려 했는데 왕의 행렬이 공림에 이르렀다. 모용회가 왕이 나간 것을 알고 군사를 이끌고 추격했다. 거의 따라잡히자 왕이 두려워했다. 이때 신성제 북부 소형 고노자가 기병 500명을 이끌고 왕을 맞이하러 나왔다가 적을 만나 역전하니 모용회의 군사가 패에 물러갔다. 중략 봉상왕 5년 296년 왕이 고노자를 신성태수로 삼았는데 백성을 잘 다스려 위세와 명성이 있어 모용회가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다. 당시 고구려의 도읍은 동천왕이 천도한 이래로 봉상왕 때도 평양이었습니다. 신성은 가탐도리기의 육로행에서 나오는데 계모성의 동쪽이며 호나의 북안에 위치했습니다. 역사학계는 신성의 위치로 심양 동쪽의 무순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봉상왕이 평양성을 떠나 신성으로 도주한 것은 신성이 평양 북쪽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서에 있던 모용회는 요하를 건넌 후 남로를 이용해 평양을 향해 진군했을 것이고 봉상왕은 모용회의 군사를 피해 북쪽의 신성으로 도주해 고노자의 도움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평양이 현재 북한에 있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당시 고구려의 남쪽 경계는 살수까지였습니다. 살수는 청천강이 아니라 요동에 있는 살수로 추후 다른 편에서 그 위치를 특정할 것입니다. 미천왕이 313년에야 낙랑을 멸하고 살수 이남을 차지하기 때문에 봉상왕이 북한 평양에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평양이 북한 평양이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용회가 요서에서 평양으로 오기 위해서는 군사를 이끌고 요하를 건넌 다음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와야 합니다. 모용회의 군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고 있으므로 봉상왕이 모용회의 군사를 피해 도주하려면 북쪽의 신성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평양에서 신성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50km입니다. 고구려가 모용회의 군사가 오는 방향으로 도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고구려 영양왕 25년 614년에는 네오아가 이끄는 수나라 군사가 해로를 통해 비사성으로 들어와 고구려 군사를 격파합니다. 이후 평양을 향해 진군하려 하자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항복을 청하고 이에 네오아가 돌아갑니다. 여기서 비사성은 지금의 해성시로 호나의 하구에 있습니다. 비사성의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사성은 신당서에는 사성으로 나오는데 비사성이 된 것은 사성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입니다. 요사 지리지 동경 요양부조의 사하는 동남산에서 서북으로 흘러서 계주를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 사하는 계주를 지난다고 했는데 계주가 해주의 남쪽에 위치한 것을 감안하면 사성은 사하에서 이름 땄을 것입니다. 동일한 요사 지리지 동경 요양부의 주남해 군조 기록에는 해주 남해군이 설치되었고 절도를 두었다. 본래 옥저국이고 고구려 때 비사성으로 당나라 이세적이 공격했던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주의 비사성이 위치했음은 요사 지리지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사서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사성을 대련으로 비정한 기록은 중국의 요동지에 나오는데 이는 다른 기록과 맞지 않는 엉터리로 현재 한중일 사학계는 가짜 비사성을 진짜로 알고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치통감 단기 태종조의 정관 19년 645년의 기록에는 비사성은 사면이 절벽이라 오직 서문으로 오를 수 있었는데 정명진이 밤에 군사를 이끌고 갔다. 왕대도가 먼저 올라가 5월 기사에 함락시켰다. 남녀 8천을 포로로 잡았고 총관 구요충에게 별도로 군사를 주어 압록수의 불을 환하게 밝히도록 했다. 라고 나옵니다. 대련에서 현 압록강까지는 약 300km입니다. 비사성이 대련에 있었다면 당나라 군사는
대련에서 300km를 가서 압록강에 불을 밝힌 것이 됩니다. 수나라 군사가 고구려 영토를 전투 없이 300km나 갈 수도 없겠지만 그곳에 불을 밝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나라 군사가 압록수에 불을 밝힌 이유는 고구려군의 야습을 차단하려 한 것일 테니 비사성과 압록수는 바로 지척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사성의 위치에 대해서 독사방여기우는 해주위는 요동행도사 서남쪽 120리에 있다. 사비성은 해주위의 치소로 비사성이라고도 한다. 고 했습니다. 요동행도사는 요양을 말합니다. 여기서 120리면 약 40km로 요양에서 서남쪽 40km를 따라가면 현 안산시 서남쪽 일대입니다. 당나라 장수 정명진은 이곳을 점령한 후에 고대 압록인 호나아구를 불로 밝힌 다음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나라 장수 정명진은 비사성을 점령한 다음에 압록수에 불을 밝히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수나라 장수 네오아는 비사성 전투에서 이긴 후 평양으로 바로 육박합니다. 여기서 너무도 당연한 생각이 드는 것이 비사성과 평양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평양이 대동강에 있다면 수나라 군사가 현 윤영성 해성에 위치한 비사성 전투에서 이긴 다음 다시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수군을 가지고 있음에도 평양과 거리가 먼 비사성에서 전투를 벌여서 시간과 병력을 소진한 다음에 다시 북한 평양으로 배를 타고 계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나라 수군 제독인 장량의 전쟁 기록은 어떤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당서 동이열전 고구려조의 태종은 낙양의 거동에 장량을 평양도 해운 대총관으로, 상하, 좌난영을 부총관으로, 여민덕, 유영행, 장문간, 방유태, 정명진을 총관으로 삼아서 강, 오, 경, 낙에서 모은 군사 4만과 오의 전선 500척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향하게 했다. 이 기록에서 당태종은 장량의 수군에게 평양으로 향하게 했으니 다음 기록에는 바닷길을 통해 분명히 현 대동강이나 평양에서 전투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은 장수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태종이 육로로 가서 안시성 전투에서 고전하고 있을 동안 뜻밖의 장량은 비사성을 함락시킨 다음 비사성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당서 동이열전 고구려조의 여러 신하들은 장량의 군대가 비사성에 있으니 부르면 이틀 밤에 도착할 것이며 만약 오골성을 탈취한다면 압록을 건너 그들의 심장부를 칠 수 있으므로 좋은 계책이라고 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군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일사라고 하는데 30리라고 합니다. 대군이 움직이면 많은 물자도 함께 따라야 하고 식사와 휴식 시간을 고려할 때 평균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속보로 행군하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으나 하룻밤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최대 30리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청나라로 가는 조선 사신들의 연행사 기록에 하루에 60리 이상을 도보로 이동한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군사들은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들고 이동해야 하니 사신의 이동 속도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류 사학계는 오골성이 단동 근처에 있는 봉황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사성이 있는 해성시에서 봉황성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00km로 약 500리가 넘습니다. 대군이 500리의 거리를 행군하려면 최소한 10일 이상은 걸릴 것인데 하루나 이틀의 이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중일 역사학계가 비정하고 있는 대련이 비사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련과 압록강의 거리인 300km면 서울에서 울산까지입니다. 이것은 더 불가능한 거리로 오골성은 주류 사학계가 주장하는 봉황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른 편에서 그 위치를 조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사방여기우의 비사성 설명을 보면 사비성은 곧 해주위의 성이다. 또한 비사성이라고도 한다. 고구려가 돌로 층층이 성을 쌓았는데 폭이 구리다. 중략 등주와 내주로부터 달려 고구려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이 기록은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비사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양이 현재의 북한 평양에 있다면 이 또한 말이 안 되는 기록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비사성이 아니라 북한 평양 서쪽의 남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기록해야 당연합니다. 독사방 여기요의 이 기록은 고구려 평양이 요동에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또 다른 전투 기록을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에 보장왕 7년 648년 9월에 태종이 장군 설만철을 보내 침입해 들어왔다. 바다를 건너 압록수로 들어와 박작성 남쪽 40리에 들어와 진영을 만들었다. 박작 성주 소보손이 보병과 기병 1만여 명을 거느리고 막았다. 만철이 우위 장군 배행방을 보내 여러 군대로서 이기니 우리 병사가 패했다. 배행방 등이 군사로서 성을 포위했으나 박작성은 험준한 산에 의지하고 압록으로 굳게 막혔으므로 공격했지만 빼앗지 못했다. 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에서 보듯이 설만철은 고구려를 치기 위해 바다를 건너 박작성으로 왔습니다. 가탐도리기의 해로행에서 보면 박작성은 호나하구에 있었습니다. 강단 사학계는 박작성의 위치에 대해 현 압록강 북쪽의 단동시로 비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엉터리입니다. 박작성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다른 편에서 상세히 고찰할 것입니다. 비사성과 마찬가지로 박작성 또한 호나를 건너 평양으로 진군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당나라 군대가 여기로 왔던 것인데 비사성, 오골성, 박작성 이 세 개의 성은 고구려 입장에서는 고대 압록수인 호나와 고구려의 도읍인 평양을 방어하는 전초 기지이고 당나라 입장에서는 평양을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얻어야 하는 교두보였던 것입니다. 고대 압록과 평양이 요동에 있었다는 기록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장왕 20년에 가을 8월에 소정방이 우리 군을 폐강에서 격파하고 마읍산을 빼앗은 후에 평양성을 포위했다. 는 기록에서 소정방이 폐강에서 고구려 군대를 격파했다고 하니 식민사학자들은 폐강은 대동강이니 평양은 현 평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사료라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삼국사기에서 나오는 폐강은 삼국통일 이후 고구려 평양성이 현 북한 평양으로 내려오면서 같이 따라온 것이지. 그 전에 폐수와 폐강은 태자하였습니다. 요사 지리지 동경 요양부조에 폐수현이 한나라의 요양현이라고 나오는데 이 기록은 폐수가 태자하임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또한 가탐도리기의 해로행에도 요하구의 폐강이 나옵니다. 이 폐강은 폐수의 하류를 말하는 것으로 요동에 폐수가 있었음을 요사지리지와 가탐도리기는 말해줍니다. 그리고 고구려 평양성이 폐수 부간에 있었다고 주서와 수서에서 기록했으니 평양은 태자하 부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통감 단기에 정관 21년 647에 우진달 이해하니 고구려 경내로 들어가 무릇 100여 차례 싸워 모두 이기고 석성을 쳐서 빼앗고 진격해 정리성에 이르렀다. 고했고 대청일 통지의 정리성은 평양 서쪽 경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압록강 이북에 도망한 칠성 가운데 정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리성이 압록강 이북에 있었는데 대청일 통지는 정리성이 평양 서쪽 경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평양이 요동에 있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에도 정리성은 윤영성 남단에 있었다고 하니 평양은 요동에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이어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2년인 672년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문무왕 12년 가을 7월에 당나라 장수고간이 군사 1만 명을 이근행이 군사 3만 명을 각각 이끌고 일시에 평양에 이르러 8곳의 진영을 만들어 주둔했다. 8월에 한시성 마읍성을 공격해 이기고 백수성 500보 거리쯤에 진영을 만들었다. 우리 군사가 고구려 군사와 합해 당나라 군사와 싸워 수천 명의 목을 베었다. 고간 등이 물러나자 성문에 이르러 싸웠는데 우리 군사가 패했다. 고했습니다. 이 기록은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처음에 문무왕이 고구려의 반중을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점령해 가지니 당 고종이 크게 노해 군사를 보내 토벌케 하였다. 당군은 말갈과 더불어 성문이 들에 영을 만들었고 왕은 장군 의복, 춘장 등을 보내어 막게 하여 대방의 들에 진영을 만들었다. 이때 장창당은 홀로 영을 하였다가
당의 군사 3천을 만나 잡아서 영으로 보냈다. 고 했습니다. 19세기 말 일본이 편찬한 명대 요동변장도의 지도를 보면 요양 동남쪽에 성문이 위치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시성, 마읍성은 신라봉기의 기록에서 보듯이 당나라 군사가 평양에 진영을 만든 후 한시성, 마읍성을 공격하고 백수성과 성문에서 신라, 고구려 연합군과 싸웠다는 것을 보아 이들 지명은 모두 평양성 인근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나오는데 당나라 군대가 성문이 들에서 진을 칠 동안 신라군은 대방의 들에서 진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방은 한국 역사학계에서 황해도와 경기 북부 일대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방의 이름이 성문 전투에서 나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문은 보통 명사라 다른 기록에도 많이 보입니다. 고려사에는 개성의 성문이 나오고 조선 세종 때에는 압록강 이북의 파저강 토벌 당시에도 성문이 나옵니다. 조선 영조 때는 북한산의 성문이, 조선 정조 때는 청으로 가는 서장관 홍영호가 압록강 이북 300리의 성문령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성문 전투의 장소는 홍영호가 보았던 장소와 동일합니다. 즉 성문은 압록강 이북 300리의 요동에 있었고 대방은 바로 그 남쪽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 기록 또한 고조선과 고구려의 도읍인 평양이 요동의 태자 부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낙랑군이 평안도에 있었다는 일제 식민 사학자들과 한국의 주류 사학계의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폐수의 위치 고찰을 통해 낙랑군의 위치를 조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